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도 한국어와 한국문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사전평가 그 부분에 단기 완성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 1강입니다. 핵심 이론 중에서도 한국어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심 이론 부분은요 총 2가지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제 1강은 한국어 부분, 그리고 제 2강은 한국문화, 한국사회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강이니까요. 한국어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한국어를 어느 정도는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요, 한국어는 어떤 명사가 있고, 어떤 동사가 있고, 또 어떤 형용사가 있는지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요, 책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형용사와 명사가 이렇게 붙었을 때, 결합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동사와 명사가 결합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 시험에 자주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형용사와 명사가 붙었을 때입니다. 저는요, 이 부분을 4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어요. 자, 이것들을 가장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스페셜 케이스가 있죠. 자, 이 스페셜 케이스는 받침이 비읍일 때, 받침이 리을일 때의 경우인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받침이 있을 때를 봅시다. 형용사, 작다라는 형용사는 기억이라는 받침이 있죠. 그래서요, 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작다 가방이라고 하면 작은 가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높다 산을 이야기할 때는 높다에 이렇게 받침이 있기 때문에 높은 산 이런 식으로 결합하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받침이 없는 경우를 봅시다. 받침이 없어요. 뭐가요? 예쁘다에서 이 마지막 글자 뿌에 받침이 없죠. 그래서요, 여기에는 받침을 오히려 넣어줍니다. 이렇게 니은, 은 받침을 넣어줘서 예쁜 옷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깨끗하다, 여기도 받침이 없죠. 그래서 니은을 넣어줘서 깨끗한 방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받침이 있으면 은, 받침이 없으면 니은 이렇게 이렇게 결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특별한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침이 비읍이면 어떻게 돼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받침이 비읍이면 이렇게 우로 결합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받침이 비읍인 경우에는 우로 결합이 되고요. 우에는 받침이 없으니까 니은을 넣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겠죠. 자, 보면 아름답다 받침이 있어요. 그러면 받침이 있으니까 은이 들어갑니까? 아니요. 비읍이기 때문에 운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덥다 날씨도 마찬가지죠. 비읍 받침이 있기 때문에 더운 날씨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비읍 받침이 있는 형용사는 또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죠. 덥다 반대는 춥다가 있고요. 여러분, 한국어가 어려워요, 쉬워요 할 때 어렵다, 쉽다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어려운 한국어, 쉬운 한국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있나요? 네, 어떤 가방이 무겁다 또는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때도 무겁다, 무거운 가방, 가볍다, 가벼운 가방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받침이 리을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침이 리을인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멀다, 길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멀다 같은 경우는요, 리을 받침이 없어집니다.
그리고요 니은이 붙으면 되겠죠. 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멀다 같은 경우에는 리을이 없어지고 니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길다 같은 경우에는 리을이 없어지고 니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긴 머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사와 명사가 결합하는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먹다 음식 그러면요 먹은 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요 과거인 경우에요. 현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먹는 음식이 되겠고요. 미래에는 내일 먹을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내일 먹을 거예요 할 때 그 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먹을 음식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받침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과거는 은, 현재는 는, 미래는 을이라고 썼는데요. 자, 이것은 받침이 있는 경우가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럼 받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받침이 없으면요 니은만 붙으면 됩니다. 그리고요 현재는 똑같고요 미래는 리을만 붙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는 은, 그 다음에 여기는 을이니까 니은만 붙어요, 리을만 붙어요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받침이 없는 경우를 봅시다. 노래하다 받침이 없죠. 그래서 어제 노래했어요 사람, 어제 노래한 사람이 되겠고요. 노래해요, 지금 노래해요, 지금 노래하는 사람. 내일 노래할 거예요, 노래할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할 사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받침이 리을인 경우는 어떨까요? 자, 만들다 음식 역시 리을은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만드에서 니은이 붙어가지고 어제 만든 음식이 되겠고요. 여기도 리을이 없어지고 는이 붙어요. 그래서 지금 만들다 만드에서 는이 붙어서 만드는 음식. 그 다음에 미래를 볼 때는 먼저 리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리을이 다시 붙습니다. 그래서 만드에서 만들 음식 이런 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내용이지만 한국어를 처음 배웠을 때 초급 시절에 배웠던 내용이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던과 at, 어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던하고요 at, 어떤. 자, 이거는 어떤 학생들은 잘 구별하는데 또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헷갈려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던하고 at, 어떤을 지금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던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던 같은 경우에는 회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회상이라는 것은 과거의 일을 생각한다 라는 뜻입니다. 옛날 일, 과거의 일을 생각한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먼저 과거의 의미가 들어가겠죠. 그런데요, 이 과거의 의미가 들어갈 때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고요. 자주 또는 계속 있었던 일이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미결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 다음에요. 변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변화라는 말은 연결할 때 쓰는 던이에서 나온 말인데요. 자, 이 부분도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 던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에 자주 했고 반복해서 그리고 계속했던 일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남아있어요.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세 번째는 던이에서 연결되는 건데요. 이 던이가 명사와 결합되면서 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at 어떤은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여기서는 자주 계속이었는데 여기서는 한 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있었어요. 한 번만 했어요. 이럴 때는 at 어떤, done이 아니라 at 어떤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은 하지 않아요. 완전히 끝났어요. 이런 의미를 표현할 때도 at ot을 넣어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one입니다. done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자주 계속 한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옛날에 했어요. 한 번 아니에요. 자주 했어요. 계속 했어요. 이런 일들이겠죠. 자,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 입었어요. 옷이에요. 그런데요, 한 번만 입었어요? 아니요. 어렸을 때 자주 입었어요. 계속 입었어요. 입던 옷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는 제가 3년 전에 다녔어요. 회사예요. 그런데요, 3년 전은 과거, 옛날이죠. 그리고 한 번만 다녔어요? 아니요. 계속 다녔어요. 그래서 다니던 회사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미결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가 더 편하죠. 끝나지 않았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커피가 있어요. 커피가 있는데 제가 어디를 갔다 왔더니 커피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다 마셨어요? 아니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내가 마셨어요? 다 마시지 않고 아직 있어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마시던 커피 못 봤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다 마시지 않았어요. 아직 있어요. 그 커피를 이야기할 때 내가 마시던 커피 어디에 있어요? 내가 마시던 커피 누가 가져갔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제가 마시던 커피가 어디 있어요? 아직 커피가 남아 있습니다. 다 마시지 않았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내가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책을 덮고 나갔습니다. 그럼 이 책은 어떤 책이에요? 다 읽었어요? 아니요. 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읽던 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집에 가서 읽던 책을 다 읽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집에 가서 읽던 책을 다 읽고 잘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직 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았다, 미결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변화입니다. 그래서요, 한국어를 못하던 철수 씨가 지금은 잘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철수 씨가 처음에는 한국어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어를 잘해요. 자, 그럴 때 done이라는 표현을 써서 변화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요, 한국어를 잘 못하더니 지금은 잘해요. 철수 씨가 한국어를 잘 못하더니 지금은 아주 잘해요 라는 것을요, 철수 씨라는 명사와 결합을 해서 한국어를 잘 못하던 철수 씨가 지금은 잘해요, 잘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아침에는 추웠어요. 지금은 따뜻해요. 라고 얘기하면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는 춥더니 지금은 따뜻해요. 아침에는 춥던 날씨가 지금은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아침에는 춥던 날씨가 지금은 따뜻하다 못해 덥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t 어떤은 뭘까요? 자, 이 한 번에 주목합시다. 한 번이 포인트예요. 자, 봅시다. at 어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일을 나타낸다. 이럴 때요, 이것은 작년 크리스마스 때 입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는 여러 번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아니요. 작년 크리스마스는 한 번이죠. 그래서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입었어요 옷 할 때는 입었던 옷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지난주에 남자친구와 갔어요. 카페가 정말 예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번 갔어요. 그럴 때 at 어떤을 넣어서 남자친구와 갔던 카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회상 과거 중에서요. 여기 자주 한 일, 계속 한 일인도 at 어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떨 때 들어가요? 지금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이것을요. 강조할 때는 at 어떤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제가 다니던 회사예요도 괜찮고요. 다녔던 회사예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까? 다니던 회사는요. 지금 다녀요? 안 다녀요? 잘 몰라요. 그런데요. 다녔던 회사예요 라고 얘기하면 지금은 다니지 않아요. 옛날에 다녔어요.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 더 봅시다.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이에요. 지금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먹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at 어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냥 던 하고요. at 어떤은 여기에서는 느낌의 차이가 있다. 느낌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던과 at 어떤을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자, 연결 표현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는 제가 여섯 꼭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알아봤는데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and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nd는요. 뭐뭐는 되다가 뭐뭐일 뿐만 아니라 뭐뭐는 물론이고 뭐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초급부터 중급, 고급 문법까지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한국어를 잘해요. 그리고 일본어도 잘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요. 가장 단순한 것은 고를 쓰는 겁니다. 한국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뭐뭐는 되다가도 쓸 수 있죠. 그 식당은 음식이 맛있어요. 그리고 친절해요. 이런 의미로요. 음식이 맛있는 데다가 친절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철수는 성격이 좋아요. 그리고 잘생겼어요. 철수는 성격이 좋을 뿐만 아니라 잘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물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이라는 말은요. 당연하지. 당연해요. Sure, of course. 이런 말이 되겠죠. 그것도요. and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수는 노래를 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춤도 잘 춰요. 자,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그 가수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춰요. 이것을요. 이 노래를 잘하는 것은 당연해요.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물론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뭐뭐은 말할 것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말이 당연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역시 and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배우는 연기를 잘해요. 그리고 노래도 잘해요. 그러면 그 배우는 연기는 말할 것도 없고 노래도 잘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한국어를 잘해요. 일본어를 잘해요. 이 문장을 가지고 여러 형태로 바꿔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한국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해요. 그 사람은 한국어도 잘하는 데다가 일본어도 잘해요. 자, 그 사람은 한국어를 잘할 뿐만 아니라 일본어도 잘해요. 그 사람은 한국어는 물론이고 일본어도 잘해요. 그 사람은 한국어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어도 잘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and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다음은 but입니다. 자, 이 but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나. 자, 이렇게 접속사가 있는데 이 접속사로 연결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나는 키가 커요. but 동생은 키가 작아요. 나는 키가 크지만 동생은 키가 작아요. 자, 뭐뭐 있는 대로 연결할 수도 있죠. 제 아내는 드라마를 좋아해요. 그런데 영화는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but. 제 아내는 드라마는 좋아하는데 영화는 안 좋아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여기는 그러나로 연결될 수 있겠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시험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으나 역시 but가 되겠죠. 시험 결과는 좋지 않았다. 시험을 못 봤어요. 성적이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though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요, 아어도 그래도 라는 뜻이죠. 그래도 라는 의미로 연결이 되는데요. 한번 예문을 살펴봅시다.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해요. 그러면 살이 빠져야 됩니다. 건강해져야 되죠. 건강하게 살이 빠져야 됩니다. 하지만 살이 빠지지 않아요. 선생님 이거는 but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어느 정도는 비슷한데요. 앞에 내용을 보고 뒤에 내용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내용과 그 생각과 좀 다를 때 쓰는 표현이 though가 되겠죠. 그래도, 아어도, 더라도, 뭐뭐은 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의 차이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앞에 말을 보고 뒤에 아마 이럴 거예요 추측하거나 이렇게 되겠지요 이렇게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과 다를 때 쓰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운동을 했어요. 살이 빠질 거예요. 아니요, 살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 아우도를 쓰는 거죠. 아무리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아요. 바빠요. 그러면 숙제를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안 돼요. 숙제를 해야 돼요. 이럴 때 아어도, 더라도를 쓸 수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숙제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날씨가 추워요. 그러면 공원에 사람이 없겠네요. 없을 거예요.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운데도 공원에 사람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앞에 말을 보고 뒤에 있는 말을 추측했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때 그럴 때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if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알아두셨으면 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번 주말에 날씨가 좋으면 if 이번 주말에 날씨가 좋다. 공원에서 산책할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복권에 당첨되면 그러니까 if 복권에 당첨되다 세계 여행을 할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역시 언어, 말에는요. 느낌이 중요하죠. 그래서요. 뭐뭐 으면 뭐뭐 는다면 이거는 영어로 if예요. 이것도 영어로 if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느낌의 차이가요. 이 가능성이 좀 높으면 으면을 사용하고 이 가능성이 좀 낮으면 다면 뭐뭐 은다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에서도 보면요. 이번 주말에 날씨가 좋다. 어느 정도 확률일까요? 한 50% 정도 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0.0000001% 정도 될까요? 아주 확률이 낮죠. 그럴 때 이 느낌적으로 으면은 확률이 어느 정도 높을 때, 그 다음에 다면을 사용할 때는 확률이 좀 낮을 때 사용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구별해서 이거는 확률이 낮으니까 으면, 이거는 확률이 좀 높으니까 으면
확률이 좀 낮으니까 다면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합니까? 알고 사용합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도 생각하지 않지만 어떤 가능성의 퍼센티지를 보고 자연스럽게 나눠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for입니다. for는 그냥 어떤 목적,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정리해 봅시다. 뭐뭐기 위해서 뭐뭐으려고 뭐뭐으러를 배웠는데요. 뭐뭐으러 같은 경우에는 가다 오다 그리고 가다 오다 가다 오다 가다 오다 다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다니다에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왜요? 왜 만들었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친구에게 줄 거예요. 친구에게 주기 위해서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뭐뭐 의려보를 봅시다. 예쁜 옷을 샀어요. 왜 예쁜 옷을 샀어요? 엄마에게 줄 거예요. 엄마에게 주려고 예쁜 옷을 샀어요. 자, 센터에 가요. 문화센터 아니면 주민센터에 가겠죠. 왜 가요? 저는 한국어를 배울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because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국어에는요,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이 뭐 어떤 책에는 14가지, 어떤 책에는 뭐 17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좀 쉬운 표현, 그리고 자주 쓰는 표현 5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아어서니까 때문에 느라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뭐뭐으로 인해, 인해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자, 이걸 살펴봅시다. 날씨가 추워요. 그래서 따뜻한 옷을 입었어요. 왜 따뜻한 옷을 입었어요? 여기에 이유가 나오죠. 자, 지하철을 타세요. 왜요? 차가 막혀요. 차가 막히니까 라고 얘기했죠. 자, 인기가 많아요. 이 영화가 인기가 많아요. 왜요? 아이돌이 나와요. 걸그룹, 보이그룹이 나와요. 그래서 인기가 많아요. 이렇게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고요. 자, 어젯밤에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왜 잠을 못 잤어요? 영화를 봤어요.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왜 발생했어요? 눈이 와서, 어제 눈이 와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눈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요, 이것을 명사 때문에, 그러니까 눈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명사 때문에를 조금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고급 문법으로요, 눈으로 인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인해, 눈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인해 같은 경우에는요, 인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해는요, 하여로 써도 돼요. 그래서 인하여, 인하여서 이거 다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눈으로 인해, 눈으로 인해서, 눈으로 인하여, 눈으로 인하여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5가지, 가장 자주 쓰는 이 5가지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뭐뭐기 때문에는 형용사나 동사에 쓰는 표현이고요. 명사는 바로 때문에 이렇게 연결된다. 명사 때문에 이렇게 바로 연결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단기 완성 이 책의 첫 번째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요, 핵심 표현들, 그 중에서도 한국어 부분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강에서는요,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릴 텐데요. 그때도 여러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